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방TV입니다. 오늘은 어제 마지막으로 발표된 7개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지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발표된 7개의 여론조사의 3자 대결 지지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자 대결은 그냥 수치는 발표해 주지 않겠습니다. 양자 대결도 알려드리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평균 지지율은 알려드리도록 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 대결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어제 3자 대결 지지율 나온 거 7개를 보면 에이스 리서치, 리얼미터, 한국갤럽, 그 다음에 한국리서치, 그 다음에 한국갤럽, 코리아 리서치, 입소스 이렇게 7개의 기관에서 어저께 동시다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것은 제가 뺐습니다.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것도 있는데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한 것은 보수층이 10% 정도 과표집됐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 어제 한 것은 발표한 거 보면은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거의 비등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과표집됐다고. 그래서 보수층이 42.3%인가 5%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 41% 정도 과표집됐는데 41% 정도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보수층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보통 31% 30%만 잡아야 돼요. 진보 30, 보수 30, 그리고 중도층하고 그 무당층, 무당층이랄까 무응답층 그거 해갖고 한 40%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10%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빼고 나머지 7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그 7개의 여론조사를 다 통계내 가지고 여러분에게 평균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지지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앞전에 나온 건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고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제 발표된 것이. 그래서 입소스의 에이스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는 이 자동응답으로 했는데 5월 26일, 27일 1014명 조사해서 응답률은 8.5%입니다. 그리고 1000명을 조사하면 신뢰 수준은 무조건 95%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7개를 알려드리는 것도 모두 다 1000여 명을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2000명도 아니고 3000명도 아니고 1000명을 기준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방법은 두 종류예요. 앞에 2개는 자동응답, 그 다음에 뒤에 5개는 전화면접입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가서 참조하시면 되고요. 에이스 리서치에서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이재명 후보가 48.9, 김문수 후보가 39.6, 이준석 후보가 9.9 나왔습니다. 중도층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55.8, 김문수 후보가 30.7, 이준석 후보가 12.2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양자 대결의 경우에는 이제 다 빼버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자 대결은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리얼미터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얼미터도 자동응답으로 조사한 건데 26, 27, 1003명 조사했습니다. 응답률이 10.1%입니다. 자, 이재명 후보 49.2, 김문수 후보 36.8, 이준석 후보 10.3 나왔습니다. 자, 양자 대결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양자 대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자, 한국갤럽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제부터 이제 5개는 전화 면접으로 조사한 겁니다. 전부 다. 앞에 2개는 자동응답 ARS고요. 한국갤럽이 조사한 것은 5월 25일, 26일 날 조사한 건데 뉴스 1에서 어제 발표했어요. 1005명이고요. 응답률이 전화 면접 조사하면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19.3%예요. 그래서 19.3%라 그래서 표본 오차가 뭐 그러면 줄어들고 뭐 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 응답률에 따라서 표본 오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조사 인원에 따라서 표본 오차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응답률이 높다고 해서 이렇게 표본 오차가 줄어들거나 뭐 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표본 오차는 인원수에 의해서 좌우돼요. 자, 그러면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거 봅시다. 이재명 후보 49,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9로 나왔습니다. 자, 양자 대결의 경우는 이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 대전, 세종, 충청도의 지지율에서 이재명 후보 51, 김문수 후보 28, 이준석 후보 10으로 나왔습니다. 자, 한국리서치 전화면접입니다. 이 아래 전부 다 5개 전부 다 전화면접입니다. 한국리서치에서 조사한 겁니다. KBS가 의뢰하고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1000명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조사는 응답률이 높아요. 21.5 높지요? 자, 지지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리서치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0%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제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 수치는 한국 리서치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조사한 것을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양자 대결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갤럽 거 5번째 전화 면접 조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6, 27 마지막 조사입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의뢰한 건데 1003명 조사해가지고 19.9% 나왔습니다. 전화 면접으로 조사하면 거의 20% 이상은 20% 정도는 나옵니다. 응답률이 높다고 여러분 표본 오차가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표본 오차는 인원수에 의해서 됩니다. 인원수. 그래서 2,000명을 조사하면 표본 오차가 어떻게 되냐면 2.2로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3,000명을 조사하면 이렇게 3,000명을 조사하면 이것도 더 줄어듭니다. 1.8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차 범위라고 그러죠. 오차 범위는 4.4가 되고 요 밑에 거는 오차 범위가 3.6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8을 두 번 더하고 2.2를 두 번 더하고 이 3.2를 두 번 더하면 이 오차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차 범위가 6.2%가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조사했을 때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론조사를 보는 기본 상식이니까 이거는 뭐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명을 조사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항상 3.1입니다.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오차 범위가 6.2로 나옵니다. 3.1을 두 번 더하면 되니까요. 요건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 상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론조사 기본 상식이라는 거예요. 여론조사 기본 상식이다 이렇게 알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제 한국갤럽이 발표한 것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 46, 김문수 후보 37, 이준석 후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양자 대결의 경우는 이건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코리아 리서치 6번째입니다.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코리아 MBC의 의뢰로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26일, 27일 양일간 조사된 겁니다. 어저께 제가 저녁에 올려드렸던 그 5개 여론조사에는 이게 코리아 리서치 것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6번, 7번은 추가된 내용입니다. 오후 늦게 발표됐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1,000명을 조사했고 전화 면접 방식이기 때문에 응답률이 꽤 높습니다. MBC 거 23.9% 나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 이재명 후보 43,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 11 나왔습니다. 만일에 이 코리아 리서치 것이 맞다면 이준석 후보가 10%는 넘어갈 것 같으네요. 자, 양자 대결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제 7번째 입소스. 어제 저녁에 제가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는 이게 없습니다. 요거 추가된 겁니다. 입소스 거 전화 면접인데 요거는 SBS 거예요. 입소스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한 건데 SBS가 의뢰해가지고 어저께 발표했습니다. 어제 늦게 발표가 됐어요. 25일, 26일, 27일 3일간 조사된 것이고요. 1,003명이고 전화 면접 조사기 때문에 응답률이 높습니다. 18.1%. 이 앞전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18.1% 이 전화 면접 조사는 이 정도 이상은 충분히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로 나왔어요. 이것이 가장 제가 볼 때는 어저께 발표된 여론조사 중에서 가장 늦게 발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48, 김문수 후보 34, 이준석 후보 10. 어저께 입소스에서 마지막 발표된 걸 보면은 이게 SBS 저녁 뉴스에 나온 건데 정권 교체가 56, 정권 유지가 37 해가지고 이번에는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계엄 때문에 그런다니까. 계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했잖아. 이 계엄 때문에 이번에 투표율이 저는 80%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번에 80%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표장에 저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투표율이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80%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대통령 선거에서.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도층에서도 중요합니다. 중도층에서의 정권교체 지지율은 62%가 나왔어요.
엄청나지요. 정권 유지는 31%고. 그러니까 이번에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저는 당락을 결정하는 거는 뭡니까? 이 중도층이라고 보거든요. 이 중도층이 저는 당락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 중도층에서 정권교체 지지율이 62%로 엄청 높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 7개의 여론조사 이게 평균을 쭉 한번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에이스 리서치 거, 그 다음에 리얼미터 거, 그 다음에 한국갤럽 거, 한국 리서치 거, 그 다음에 한국갤럽 거, 한국갤럽이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코리아 리서치 거, 마지막 7번째가 입소스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다 요 7개의 여론조사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더해봤습니다. 제가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더해봤어요. 이 수치는 아까 제가 알려드린 수치예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이거를 에이스 거는 이렇게 에이스, 그 다음에 리얼미터 거, 한국갤럽 거, 한국리서치 거, 한국갤럽 거, 코리아 리서치 거, 입소스 여론조사 기관, 이게 7개의 여론조사 기관 거에 그 7개의 지지율을 다 더해봤습니다. 다 더하면 이재명 후보는 제가 이거 전자계산 제 머리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전자계산기로 다 더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329.1 해갖고 이거를 7개니까 7로 나누면 47.0 나옵니다.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7개의 지지율을 다 더하면 255.4가 나와가지고 이걸 7로 나누니까 36.5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도 이 7개의 지지율을 다 더하니까 71.2가 나와가지고 7로 나누니까 이게 10.2가 나오더라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뭐 일일이 더해주는 거는 보여드릴 수가 있고 329.1 나누기 7 해볼게요. 그러면 47.0 나오죠. 그래서 이게 47.0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겁니다. 255.4 나누기 7입니다. 하면은 36.4가 나와요. 36.4가 나오는데 요 뒤에 8이 있죠. 8이 5 이상 되면 제가 반올림 해갖고 36.5로 잡았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준석 후보 겁니다. 72.2 요거를 7로 나눕니다. 그러면 10.17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소수점 하나만 표기하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5 이상이면은 반올림 해갖고 10.2가 나왔습니다. 10.2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평균 지지율 7개의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은 47, 김문수 후보는 36.5, 이준석 후보는 10.2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조사보다 실제 투표를 하면 이걸 한번 다 더해 볼게요. 자, 지지율을 더해 보면 47 더하기 36.5 더하기 10.2 하면 봐보세요. 100이 안 되죠. 근데 100이 안 되게 6.3%가 적어요, 지금. 자, 그러니까 6.3%가 지금 이게 추가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득표율로 따졌을 경우에는 이것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 여론조사보다 수치가 올라가요. 득표율은. 왜 그러냐면 득표율은 전체를 100으로 보고 계산하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전체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렇게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에서 6.3을 빼면 93.7밖에 안 나와요. 그죠? 93.7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6.3이 된다. 그래서 플러스 6.3이 돼야 100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득표율이거든요. 득표율은 이제 100으로 잡기 때문에 이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지지율보다도 득표율은 조금 올라갑니다, 여러분. 조금씩 더 올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6.3%의 여유가 있는데 이 6.3%의 여유가 각 후보들에게 약간씩 분배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47, 김문수 후보가 36.5, 이준석 후보가 10.2 나와서 3자 대결을 하면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격차는 10.5%,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격차는 36.8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저는 당선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된 7개의 여론조사 평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는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지금
지금 바로 사전투표를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전투표 하러 갑니다. 저는 지금 사전투표 하러 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사전투표가 있는데요. 진보층은 51, 보수층은 한 16에서 20%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6월 3일 날은 본투표인데 이때는 진보층은 한 48%, 나머지가 참여하겠죠. 그 다음에 보수층은 75%가 참여한다고 하니까 본투표에서는 보수층이 좀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 수로 보면 꼭 많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진영에서 많이 나와서 투표하느냐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투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투표하러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